지금 뜨거운 이슈가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논란 급기야 김건희 여사 고모까지 거론되면서 확전되는 분위기인데 어제 신지호 전략부총장 발언 잠깐 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고모라는 분이 이게 이제 11월 5일에 한 유튜브가 이거 한동훈과 한동훈 가족이 이런 공작을 했다는 식의 그 자기 유튜브 첫 유튜브 방송을 했죠. 예. 첫 근데 의혹 제기를 했죠. 그 직후에 본인의 페이스북에 그걸 그냥 사실로 딱 단정을 해버려요. 한동훈과 그 가족들이 했다. 그 사실 의혹도 아니고 김건희 여사의 고모라는 분이 뭐 고모인 거는 뭐 확인이 되고요. 네. 근데 그걸 사실로 단정을 해버리면서요. 한동훈 그 집안에 대해서 벼락 맞아 돼질 집안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페이스북에. 벼락 맞아 돼질 집안이다. 이런 또 저주의 표현을 써요. 예. 이런 걸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몇 가지 짚어야 되는데 첫째 신지호 전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전략기획부총장이잖아요. 네. 당의 입장을 대변을 해야지 아무리 당대표를 지지한다고 하더라도 당대표를 옹호하고 방어하는 당대표에게 문제 제기하는 것을 본인 입으로 또 문제 제기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이냐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참 갈 때까지 갔구나. 고모가 뭔데 여기서 고모까지 등장시켜가지고 한동훈 대표가 피해를 받고 있어요. 이게 여권 전체가 뭐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분들이 한동훈 쫓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라는 입증을 하기 위해서 이 예를 들여다 본 것 같은데 좀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었다라고 보여지고 아니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뭐 비판하고 뭐 공격하고 욕도 하고 그게 뭐 게시판을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뭐 본인의 이제 감정을 해소하는 거 아니겠어요? 뭐 대통령 나라님 욕할 수도 있고 당대표 욕할 수도 있지. 이걸 가지고 좀 문제 삼는 것은 지금까지 한동훈 대표가 본인이 밝혀온 입장과도 좀 배치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맞불 작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영화 대사가 생각나면 나만 쓰레기야? 서쪽도 뭐 마찬가지잖아. 이게 개싸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장 드라마 보는 것 같고 참. 그러니까 신지호 부총장 뭐 장점도 많고 뭐 이러신 분인데 이런 싸움으로 몰고 가는데도 상당한 재능이 있구나. 그러니까 개싸움으로 몰고 가는 거 참. 국민들 보기에 이게 3주째 이어지고 있거든요. 와 이거를 3주째 이러고 있을 일인가. 오늘 아침에 조간신문 막 경향신문부터 해가지고 트럼프가 지금 한국 패싱하고 김정은하고 지금 독대할 수도 있다 막 이런 거 나오는데 여당에서는 지금 아직도 이거 가지고 싸우고 있다니 자 정말 환장할 노릇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게 지금 이제 가문 대 가문이 붙은 거잖아요. 지금 그러네요. 네. 예, 김건희 가문 대 한동훈 가문 와 그냥 이게 무슨 로미오와 줄리엣 무슨 저기 베로나 공국에 있었던 몬테규 가문하고 캐플릭 가문도 아니고 이렇게까지 지금 개싸움을 만들어낸 그냥 좀 속된 말로 할게요. 그냥 수장끼리 다이다이 붙어라. 그러면은 한동훈 이쪽 한동훈 나오고 이쪽은 김건희 나와서 이쪽은 김건희가 나와야 됩니다. 김건희 여사가 나와야 됩니까? 김건희 고모잖아요. 김건희 고모. 네네. 네, 그리고 알잖아요. V0, V1의 서열 관계도 다 아시니까 그냥 다이다이로 맞다이로 좀 해결해라. 이런 거는 다. 그래서 그 신지호 의원이 이런 발언을 하려면 전략기획 부총장이라는 직함을 좀 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2번이나 경고를 했잖아요. 좀 언행을 좀 조심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한동훈 대표의 특보 뭐 이 정도면은 나와서 뭐 윤핵관들 윤석열 정권 공격할 수는 있지만 당의 전략기획 부총장이 이러한 발언과 행동을 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김건희 여사 고모가 오늘 아침 SNS에 이런 이제 글을 올렸어요. 네, 어제 오늘 SNS에 김건희 고모가 이슈가 되어 온 패널들이 고모 난리들이다. 이런 김건희 여사 고모 화두는 본질을 떠난 비방이 문제다. 누가 그랬는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국민의힘 홈페이지에 한동훈 가족이 김건희 여사를 개목줄을 채워 집에 가두라는 글을 써놨다. 그리고 한동훈이 하는 말이 표현의 자유라고 했다고 주장을 하면서 그렇다면 고모도 표현의 자유를 누린 게 무슨 문제냐. 지들은 남에게 모욕과 저주를 마음 놓고 저질렀으면서 고모가 한동훈 가족에게 벼락 맞을 집안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세다고 생각하냐. 고 반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굉장히 장문의 글을 올렸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 안 꺼내느니만 못한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뭐 가족까지 이렇게 끌어들여서 이 싸움에 참전시키냐. 그래서 신지우 의원의 판단이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전략기획부총장이면요. 이제 저희 같은 이렇게 MBC 이런 데에 나와가지고 상대 당, 뭐 민주당 전략기획부총장과 이 당의 노선과 정책과 뭐 서로 한동훈, 이재명 비판하고 이런 식의 큰 틀로 그런 아이템을 갖고 논평을 하고 평론을 해야지 이렇게 가족까지 끌어들여서 하는 것은 생전 처음 본다. 처음 보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요. 정말 너무 당황스러워요, 진짜.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진영 간, 뭐 정파 간의 이제 개파 간의 싸움으로 보면은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걸 어떻게 이해해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건 이게 옳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한동훈계에서 뛰는 사람이 없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한동훈계라고 분류된 사람들 중에서 누가 나와가지고 이 진영 싸움, 개파 싸움을 제대로 하고 있나요? 지금 나오는 사람이 원외인, 김종혁, 신지호 이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신지호 부총장이 이것까지 본인이 해야 될까 그 생각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까지 해야 되나. 근데 선수가 없으니까 본인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지금 다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많다는 20명이 넘는다는 한동훈계는 도대체 다 어디 있느냐. 다 간 보고 있는 건가? 뭐 이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근데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저희가 좀 전에 다시 들어가 보니까 이 김건희 여사 고모 SNS 계정이 현재 보이지 않고 있어요. 본인이 삭제한 것인지 여부는 이제 확인이 안 되고 있지만 현재는 지금 노출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갑자기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보이던 계정이. 뭐 논란이 되니까 또 주위에서 또 뭐 그런 얘기를 쓰시냐라고 얘기를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좀 말을 좀 아꼈으면 좋겠어요. 김준일 평론가님 얘기하신 것처럼 대외적인 환경이 이게 만만치 않은데 이게 집권 여당 뭐 하는 거예요? 국민들 보기에 창피하지 않은지 참 큰일 났습니다. 뭐 그러니까 이거 해봤자 좀 이게 박력 있으시네. 우리 고모님이 박력이 있어서 점점 센 얘기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주위에서 말렸을 테고 저는 뭐 추론인데 김건희 여사가 조금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직접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다른 사람인데 이분 고모의 이런 스타일이나 심성을 보면은 여사님이 말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 고모 이거 근데 그만 좀 올리세요. 이렇게 전화를 좀 하지 않았을까. 근데 뭐 정무적인 판단으로는 좋은 판단이죠. 사실 이게 더 개싸움 되면은 다 좀 이렇게 상처 입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쯤에서 고모님께서 조금 자제하셨다가 이 사태가 잦아들고 다시 개정을 활성화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거 평론하면서도 자괴감이 드는 게 우리가 이 귀중한 시간에 김건희 여사 고모가 글을 썼네 안 썼네 이걸 가지고 평론하는 게 참 너무 비참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근데 사실 친윤계에서도 참지는 않고 있는 게 지금 장해찬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 새로운 의혹을 제기한 게 지난 2017년에 이제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팀 사무실로 이제 꽃바구니가 왔었잖아요. 요게 이제 한동훈 대표 배우자가 신분을 숨긴 채 주도했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전당대회 꽃바구니 운동 주도한 아이디가 이 국민의힘 게시판에 비방글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아이디와 같았다라고 의혹을 제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꽃바구니 운동의 주동자가 다 한 사람, 한 대표 부인 아니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장해찬 최고도 스스로 지금 하는 일의 지세에 대해서 되돌아봐야 될 게 뭐냐면 이게 다 역사의 기록에 남거든요. 전직 집권 여당의 최고위원까지 했던 사람이 이런 식의 저급한 싸움에 직접 참전을 하고 계속 공격에 화살을 계속 보내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 참 이런 분들이 정치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그런 평가도 들을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 꽃바구니 보내면 좀 어때요? 그냥 부인이 그냥 남편 힘내라고 본인 익명으로 하든 뭐 실명으로 하든 자 우리 응원하는 꽃바구니 보냅시다. 그게 뭐가 문제가 될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감정에 배설을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 공천 안 줬지? 나 계속 내가 붙들고 늘어질 거야. 누가 이기나 두고 보자. 감정을 갖고 정치를 해서는 안 되거든요. 장해찬 씨도 앞으로 정치할 날들이 너무나 많이 남아있잖아요. 근데 이런 식의 모습은 본인에게 도움이 안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본인 고소고발 당하기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나 한동훈 대표는 빨리 하루속히 고소고발 하시라. 그렇게 말씀드려요.
일단 이 장해찬 측의 주장은 그런 거죠. 이미 여러 건의 본인의 신분을 숨기고 이렇게 글을 써오고 이런 거 한동훈을 위해서 한 거가 있으니 단계도 이럴 것이다라는 거는 이제 정황 증거를 얘기를 한 건데 평론가님 우리 이제 장성철 소장이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사실 그렇게 문제가 되나 이게? 뭐 그래요. 뭐 사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요게 지금 막 논란이 돼. 이게 사실 장해찬이 오늘 얘기한 거 어제 오늘 얘기한 건 아니거든. 이미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몇 그저께 받은 거가 있어요. 국민뉴스라는 데서 이제 보도를 한 건데 네. 옛날에 보도했던 저는 아주 최근인 것 줄 알았더니 제목이 이거예요. 김건희 고모 윤석열 검찰총장 때 대검 응원화한 내가 주로. 자발적이라던 윤석열 총장 의원화한 김건희 고모가 연출. 2022년 7월 17일자 기사인데 저는 국민일보인 줄 알았더니 국민뉴스라는 뭐 인터넷 신문사더라고요. 이거가 돌기 시작하더라고요. 누가 또 찾아냈네. 누가 또 찾아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는 꽃바구니 여기는 아이고. 한. 그러니까 이때 윤석열 검찰총장 때도 이것도 다 니네 조작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만 쓰레기, 나만 쓰레기야? 지금 이거를 계속 이 짓을 하고 있다 지금. 참 큰일이다 큰일. 망했어요. 지금 권성동 의원도 지금 정부 게시판에 대통령실 직원이나 뭐 부처 직원들이 정부 게시판에 일반 국민들처럼 글 올려도 되느냐? 이 얘기는 즉슨 뭐 진실을 밝혀라 이런 얘기로 다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오늘 오전에 한국일보가 단독 기사를 냈는데 한동훈 대표가 이 최근에 측근 인사들에게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서 중대 결심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보도를 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두 가지 나눠서 좀 말씀을 드리면 네. 권성동 의원도 여기 또 참전을 하면서 한동훈 대표 저격하는 게 좀 맞지가 않은 것 같아요. 되게 윤회관이시기도 하고 이제 당에서 선수가 높은 어른에 속하고 있는데 이러한 당의 갈등을 좀 완화시키고 중재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좀 중진 의원으로서 할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원내대표도 하시고 비대위원장까지 했잖아요. 특정 계파의 수장이 아니라 국민의힘과 보수 우파 진영을 생각하는 그런 정치적인 행보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국민의힘 계열 보수 우파 정당에 지금 큰 어른이 없어요. 이렇게 싸우면 누군가가 아이고 좀 그만해 서로 지금 그러다 큰일 나겠어. 좀 양쪽 다 좀 그러지 말고 예찬이도 불러가지고 야 그러지 마 좀 너무하는 거 아니야? 한동훈 대표 빨리 사실관계 밝혀가지고 좀 이거 좀 사과하든지 아니면은 고소고발하든지 어떻게 빨리 결정을 해. 이런 큰 어른들이 없는 것이 보수파 진영의 가장 큰 또 약점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 아까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가 다른 뉘앙스로 얘기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서범수 사무총장은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했고 한동훈 대표도 뭐 그런 얘기 한 적 없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움직임과 흐름은 있었어요. 제가 이제 여기서 나와서도 다른 입장과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아니 김건희 여사 문제 리스크를 이렇게 계속 끌고 갈 거냐 정리 안 하고 계속 덮고만 갈 수 있냐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워낙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역할을 하면서 친윤 세력들이 나를 쫓아내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그럼 나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 그럼 내가 국민 편에 서가지고 이 김건희 여사 특검 문제를 내 손으로 좀 정리를 하겠어 라고 결심한 것도 같아요. 근데 생각과 판단이 약간 좀 다른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전까지는 절대로 김건희 여사 특검 이거는 우린 반대예요 라고 얘기했지만 이렇게 다르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뭐가 옳은 거야? 라고 생각하고 주위에 논의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상황이 아주 극적으로 변할 수도 있다. 그렇게 보여져요. 일단 한동훈 대표는 지금 본인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정성국 의원이 이제 MBC의 뉴스하이킹 나와서 뉘앙스가 좀 달라졌다. 좀 심중히 봐야겠다라는 말을 사실 흘리긴 했거든요. 일단 그 장성철 소장님이 말씀하신 당에 어른이 없다. 이거를 말릴 만한 그런 뭐 진중하고 그런 뭐 해안이 있는 분이 없다 이런 취지의 말씀하셨는데 어른이 없을 수밖에 없죠. 있어도 참전을 못하는 게 여기에 지금 직접 참전한 게 V0, V1이에요. 그리고 국가서열, 의전서열 7위가 지금 여당 대표가 지금 하고 있어요. 이거 누가 말립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이런 거는 대통령은 중립을 지키고 다른 막 개파들끼리 의원들끼리 싸우고 그러면 이게 개입이 말리는 건데
뭐 지금 권성동 윤핵관의 권성동에 지금 아무런 침묵을 지키던 김은혜, 강승규 뭐 이런 뭐 홍보수석, 시민사회수석 했던 분들이 지금 다 참전했잖아요. 이거는 윤석열 우중이라고 보는 게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개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도 해야죠. 이게 맞아요. 지금 이렇게 진흙탕에서 그냥 서로 그냥 흙 던지면서 싸우는 게 맞아요? 개입하는 순간 바로 수사야. 수사예요? 캐비넷 열리고 검찰 수사 받아야 돼. 그 원로는. 그럴 그러니까 수 안 있겠네. 되는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을 하고 있다. 제가 보기에는 정치를 진짜 잘못하고 있다. 뭐 한동훈 제가 잘 좋게 평가하지는 않지만 한동훈마저 찍어내면 도대체 누구랑 정치를 하려고 그러냐 도대체 이분은 글쎄 말이야. 다 찍어내고 지금까지 안철수, 이준석, 뭐 나경원 다 찍어내고 유승민까지. 그러니까 정말 정치를 너무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생각이 들고 한동훈의 요런 거는 최근에 기류들이 나오는데 제가 예전에 그 표현 썼잖아요. 이준석의 명태균화 이런 표현 썼잖아요. 네. 한동훈의 명태균화가 보이네요. 그러니까. 어? 아니 그러니까 협박하는 거잖아요. 지금 김건희 특검 내가 통과시킬 수 있어? 이렇게. 이게 맞나요? 그러니까 그게 김건희 특검이 정말 필요하다라고 보고 국민만 보고 간다면서요? 국민이 원하면은 그게 자기가 판단해가지고 그게 가는 게 맞지. 이렇게 간 보듯이 이렇게 친한 개들도 지금 계속 그 얘기하잖아요. 지금 우리 고민하고 있다. 이미 이런 게 여러 개 나왔거든요. 부글부글 끓고 있다라고 하면서 계속. 그러니까 이런 거 가지고 연계시켜 가지고 지금 뭐 정치 지금 이렇게 정치질 하려고 소위 말해서 이게 그러니까 욕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려고 하면은 그냥 깔끔하게 해라. 정말 안 할 것 같으면 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당이 풍지박산 나게 생겼어요. 진짜 저런 모습 보인다라는 거는 한동훈 대표를 당대표로 인정하지 않겠어라는 것을 넘어서서 물리력을 동원해서 끌어내리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로서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지금 자기 편이 없잖아요. 대통령실 윤핵관들 나 죽이려고 그래요. 당내의 의원들 나를 강하게 보호하고 옹호하는 세력들이 많지도 않고 세력화돼 있지도 않아요. 국민적인 지지율이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그럼 뭘 가지고 정치를 하겠냐고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로서는 고민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김건희 여사 특검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민들이 생각하는, 국민 다수가 원하는 그런 쪽으로 내가 판단을 하는 거다.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 직접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약점인 부분을 우리가 지방선거 대선 전에 정리한다라는 정치적인 의미가 있다. 그렇게 설득에 나가서 김건희 여사 특검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를 따르는 의원들이 12월 10일 날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변수가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 부분. 저는 처음엔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 정도까지 막장으로 오면은 진짜 자해적인 뭔가를 할 수도 있겠다.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을 것 같고 그냥 저는 중립지대에 있는 의원들이 그냥 이꼴저꼴 보기 싫어서 그냥 일단 통과시켜버리자. 사실 여기에 명태균 게이트에 연루 안 된 분들도 꽤 있잖아요. 중립적인 분들. 그런 분들이 그냥 통과시켜버릴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무기명, 그러니까 저거 백지 받아가지고 백지로 제출하는 거 기표소 안 들어가고 그런 꼼수까지 지금 생각해내는 거 아니까 좀 심상치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예. 지금 박지원 의원이 오늘 아침 CBS 출연해서 이런 얘기했어요. 윤건희, 윤석열, 김건희. 그러니까 윤건희는 이제 한동훈이 나 때문에 출세해서 이 자리에 왔으면 충성해야지 덤비냐. 용서를 못 하고 있다. 그러니까 김옥균 프로젝트가 작동 중이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김건희 여사 가족과 한동훈 대표의 가족이 충돌했다면 누가 이기냐? 대통령이 이긴다.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가 성공할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보수에서는 지금 업둥이를 찾고 있다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가지고는 어렵겠다라고 판단하고 보수가 지금 업둥이를 찾고 있다라는 말을 했는데 이 박지원 의원의 해석 어떻게 보시나요? 옳으신 해석 같아요. 저도 이런 해석에 지금 동의를 표하고 있는데 근데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분, 대권 후보가 되려고 하는 분은 권력이 짓누르려고 할 때 거기에 짓밟히면은요 미래가 없어요. 그냥 권력이 누르면은 그냥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국민들이 인정을 하는 거거든요. 예전에 보면 이명박 정권에서 박근혜 당대표나 대권 후보를 짓누르려고 했는데 정말 국민 편에 서기도 하고 당내에 세력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이겨냈잖아요. 근데 김무성 대표나 유승민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짓누르려고 하니까 거기에 그냥 고개 숙였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미래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때 이제 싸웠어야 되는데 지금 한동훈 대표가 그런 정치적인 기로에 서 있다. 물론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길 수 있지만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잖아요. 국민들이 대통령에 대한 실망감을 많이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민심을 등에 업고 대통령과 싸우면 그래도 한동훈 대표가 이길 수가 있다. 그래서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바로미터 중에 하나가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한 한동훈 대표의 입장이라니까요. 거기에서 그냥 아유 이런 민주당이 한 법률 저는 반대합니다. 그렇게 결정을 해요. 국민들 실망하겠죠.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핵관들이 고맙네 한 대표. 그래도 우리 편을 들어줬구만. 당신 당대표 지위를 계속 우리가 인정해 주겠네. 이러겠냐고요. 더 우습게 보는 거지. 그래서 한동훈 대표로서는 특단의 결심을 할 필요가 있고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이창용 카드는 여러 군데서 뭐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기 여당 쪽에서도 듣고 언론사들 중에서도 이거를 취재한 데가 여러 군데가 있더라. 이게 이제 노컷뉴스 CBS가 보도했는데 그 네. 이후에도 여러 군데가 이제 보도를 했단 말이에요. 실제 정치인보다는 이제 관료나 이런 경제 통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고 그 이유는 통과 가능성도 역시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게다가 이창용 총재는 윤석열 당선인 시절이지만은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임명을 했고, 그렇죠. 그래서 네. 그때 뭐 왜 이제 상의 안 하냐 막 이러면서 뭐 막 뭐 이제 당선인 측에서 이제 막 논란도 있었는데 항의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된다면은 만약 이창용 총재가 근데 이제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으나 된다면은 이런 느낌이에요. 제 느낌은 YS가 감사원장 이회창 대법관을 감사원장으로 임명하고 그 다음에 총리로 발탁했을 때 요거 흐름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어쨌든 이회창이 그래서 당을 장악을 하고 그러니까 본인이 권력 투쟁을 통해서 뭐 구룡 막 이렇게 싸움이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당 장악하고 대선까지 나와서 이런 과정이 있었으면은 그런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이제 한동훈 대표가 만약에 낙마를 하더라도 비대위원장 누군가 하겠죠. 권성동이든 뭐 이제 누구든 권영세든 하고 총리로서 어떤 커리어 정치적인 어떤 커리어도 좀 쌓아준 다음에 대선 후보까지 좀 생각하는 게 아닌가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견제 카드다 저는 이렇게 봐요. 이게 굉장히 카드다. 생각보다 약간 진지하고 심각한 분위기가 있어요. 이게 거의 뭐 99% 국무총리가 되는 거다라는 얘기를 전해주신 분들도 있어요. 이분이 이제 문재인 정권 하에서 한국은행 총재로 임명됐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렇게 반대하지 않을 거다라는 것과 지금 국무총리로 하려고 하는 이유가 이제 김준일 대표님 말씀하신 저런 측면도 있고 트럼프 정권을 의식한 것 같아요. 트럼프 정권이요. 네, 이 이창용 총재가 상당히 좀 트럼프 정부의 중요한 참모들과 좀 인간관계, 뭐 학연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를 겨냥한 인선의 측면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안 그래도 개각 얘기 나오면서 CBS가 이창용 총재 카드 얘기하고 중앙일보도 뭐 총리부터 바꿀 수 있다 했는데 네. 또 오늘 서울신문 보니까 뭐 장관부터 바꾸고 총리 인선 나중에 한다 이런 얘기도 좀 나와서 약간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대통령이 갑자기 총리부터 해 그럼 하는 거고 장관부터 할까 뭐 이거라서 우리가 뭐 어디부터 할까 이거를 뭐 분석하고 얘기하는 건 별 의미가 없어 보이는데 일단은 결정된 것은 총리 바꾸고 오래된 장관들은 바꾸겠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뭐 행정안정부 좀 오래된 장관들도 좀 바꿀 생각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정권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은 막 던져요. 진짜로. 그리고 개각에 임박해가지고 언론이 취재를 해서 하마평하고 그게 뭐 들어맞고 안 들어맞고 뭐 이런 게 원래 예전의 그 모습이었는데 이거는 텀이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얘기가 나오고 거기 실제 임명되기까지 텀이 많이 너무 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런 거 하마평 오를 때는 자가 발전도 있어요. 뭐 쓱 밀어 넣어가지고 그러면 언론에서 한 군데 쓰면은 또 취재 안 됐지만 이쪽에서 이렇게 보도하면 그 일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이 나옵니다. 이름이 지금 나온 사람만 주호영, 권영세, 홍준표 뭐. 여기 조태용, 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원희룡, 정진석, 뭐 여성 총리 해가지고 이게 맞나요? 이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눈에 뵈는 거 아무거나 지금 이렇게 막 던져가지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말씀하셨다시피 총리를 언제 할지 이건 대통령 맘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방향성이라는 게 이창용이 지금 유력한데 갑자기 뒤집히더라도 하나도 안 놀랄 것 같아요. 저는 그 정도로 이게 지금 그러니까 체계가 없다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그 우리나라 최장수 총리가 이낙연 총리거든요. 네. 내년 1월 13일인가 지나면요. 이낙연을 넘어섭니다 이제. 우리 확정이에요, 확정. 한덕수 총리께서 이제 최장수 총리가 돼요. 이게 맞나요? 사표 내신 분이 지금 사의 표명한 지가 언젠데? 이건 국민들은 애가 타는데 세워라 내워라예요. 그냥 한가합니다 진짜. 예.